나이가 들수록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내 노후는 어떨까 하는 물음입니다. 어느 조용한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혹은 창밖에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볼 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혹시 내가 몸져 누웠을 때 날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어쩌지? 살아온 세월 동안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하지? 모아놓은 돈은 충분할까?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년을 앞둔 우리들에겐 크고 작은 불안들이 있습니다.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막상 멈춰 뒤돌아보니 남은 길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고 그 길이 외롭지는 않을지 두려워집니다. 주변을 보면 비슷한 나이의 친구도 하나둘 아프기 시작하고 자녀들은 제 삶에 바빠 예전처럼 곁에 머물러 주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얼굴 보며 웃던 때는 지나가고 텅 빈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문득 이렇게 묻게 되지요. 나는 과연 남은 생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고요. 그 물음에 선뜻 답하기란 어렵습니다.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우리에게 노후도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시간일 테니까요. 다만 먼저 그 길을 걸어본 현자들의 지혜를 빌릴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선배인 스님들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같은 노년의 시간도 불안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평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3가지 작은 이야기는 평온한 노년을 위한 3가지 마음가짐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온전히 설 수 있는 용기,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지혜,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충실하며 감사하는 태도. 이 3가지를 가슴에 새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치 고요한 산사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는 마음으로 차분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40즈음에 남편을 여의고 그 이후로 오로지 2 자녀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공장과 식당을 오가며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아이들 공부를 도왔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언제나 뒤로 미뤄졌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 입는 일도 친구들과 차 한잔 하는 일도 마음 편히 하지 못했습니다. 번 돈이며 시간이며 온 마음까지 오롯이 아이들에게 쏟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순자 할머니를 보고 자식들 잘 돼서 효도 받을 거야. 라며 고생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역시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건 훗날 우리 애들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지. 라고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훌쩍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취직해 도시로 떠났고 막내딸도 결혼하여 자기 가정을 꾸렸습니다. 2 자녀 모두 제 몫을 하는 어른으로 잘 커주었으니 순자 할머니의 평생 소원은 이룬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들이 떠나고 홀로 남게 되자 할머니 마음에는 시린 바람만 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1년에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고 딸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휴대전화는 좀처럼 울리지 않았고 텅 빈 집에서 마주하는 건 TV 소리와 벽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쓸쓸함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인데 왜 이리 내 곁에 없는 걸까? 서운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라도 걸라치면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답이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면 마음 한켠이 텅 빈 집안처럼 공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북받치는 마음에 몰래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새벽녘에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집 근처의 작은 절이었습니다. 기댈 곳 없는 마음을 안고 찾아간 그 절에서 마침 새벽 예불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법당 한켠에 앉았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법당 안, 스님의 맑은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은 마치 할머니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듯 이런 법문을 들려주었습니다. 낳을 때는 자식이 내 살붙이지만 크고 나면 자식도 한 사람의 독립된 삶을 삽니다.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라는 옛말이 있지요.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만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한 채 자식은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한때에 스쳐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자식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부모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순자 할머니는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다. 떠나가기 마련이다. 내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걸까? 문득 돌아가신 남편 생각도 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애써 키운 아이들이기에 더욱 애착이 컸던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대로라면 애초에 아이들은 언젠가 자기 길로 떠날 존재였습니다. 자신은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았지만 아이들의 삶은 더 넓은 세상에 펼쳐져 있음을 이제야 깨닫는 듯했습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처음으로 아이들을 향한 원망 대신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비로소 자녀를 향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는 빈도를 줄였습니다. 대신 동네 경로당에 나가 또래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오래 손 놓고 있던 바느질 취미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한글 서예 교실에도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붓을 잡고 한자 한자 써 내려가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딸 생각에 허전함을 느꼈을 시간이 이제는 서예 글씨에 집중하며 채워졌습니다. 가끔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전에는 서운함의 잔소리부터 꺼냈을 법한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먼저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건넸습니다. 그래, 애미야.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내일 봐라. 그저 건강하면 됐다.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달라진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이들도 안심이 되었는지 통화하는 시간이 전보다 길어졌습니다. 물론 가끔은 예전처럼 허전함이 밀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며 스님이 들려준 법문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바라면 부모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요동치던 마음이 차츰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 지내기에 휑한 공간이지만 그래도 자신을 지켜줄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예전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적막하게만 들렸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지내다 보니 추석 같은 명절에도 이웃들과 함께하며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오랜만에 딸이 외국에서 귀국해 순자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딸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보다 얼굴이 한결 편해 보여서 다행이야. 순자 할머니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마음고생 이제 그만 끝냈다. 너희만 잘 지내면 됐다. 딸은 엄마를 꼭 끌어안고 이제 엄마도 자기 삶 좀 즐기며 살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예전처럼 자식에게 기대고 섭섭해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의 삶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얻은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이제 순자 할머니는 예전만큼 외롭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도 괜찮습니다. 마당의 작은 화단에 피어나는 국화꽃을 돌보며 매일 아침 햇살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비우니 오히려 채워지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고맙다. 고마워.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고맙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된 지금 그녀의 노년도 한결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60대의 박영식 씨입니다. 박영식 씨는 30년 다니던 직장에서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히 회사 생활을 마치고 난 뒤라 주변 사람들은 이제 푹 쉬면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라며 그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박영식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회사를 떠나 홀가분함을 느낀 것도 잠시 곧바로 앞으로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 정도가 전부인 형편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살았지만 큰돈을 모아 두진 못했습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 그동안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고 집 장만하느라 돈이 들었고, 중년에는 자녀 교육과 결혼 뒷바라지에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 준비는 뒤로 밀린 채 세월이 흘러버린 겁니다. 뒤늦게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박영식 씨는 그때부터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을 대략 어림잡아 그동안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일지 따져보았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볼 때마다 노후에 최소 몇억 원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닐까? 라는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만약 자신이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늘 따라다녔습니다. 회사 다닐 땐 대수롭지 않던 허리 통증이나 가슴 두근거림도 은퇴 후에는 심각한 병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큰 병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러한 근심 탓에 밤에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퇴직 후 몇 달 동안 박영식 씨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릿속이 온통 걱정거리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돈을 아낄 수 있을까?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아내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면 내가 더 벌어야 하나? 끝없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아내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이 많아 보여요. 우리 이제 좀 쉬고 여행도 다니고 살아온 날도 많은데 이젠 편히 지내봐요. 그러나 박영식 씨는 여전히 근심 어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그러기엔 우리가 가진 게 충분치 않아. 돈도 돈이지만 당신이랑 내 건강도 안심 못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잖아. 지금 놀러 다니다가 나중에 큰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아내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크게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속 두려움이 워낙 컸던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으니 박영식 씨는 일상에서도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혹시 아이들에게 돈이라도 더 써야 할까봐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손주들에게 용돈도 호기롭게 쥐어주곤 했는데 요즘은 지갑을 열 때마다 망설여졌습니다. 친구 권유로 가끔 등산을 가도 산길을 오르며 풍경을 즐기기보다는 무릎 관절이 상하면 치료비가 많이 들 텐데
하는 염려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니 하루하루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은 늘 앞서 올 불안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봄, 박영식 씨에게 큰 전환점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 연락이 없던 옛 친구의 부고를 들은 것입니다. 그 친구는 같은 또래로 퇴직 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노년을 즐기고 있다더니 갑작스런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황망한 마음으로 장례식에 다녀온 박영식 씨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전에 그 친구는 자주 말하곤 했지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 그때마다 박영식 씨는 참 저 친구는 너무 낙관적이야. 나는 저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아 하며 넘겼는데 정작 먼저 떠난 이는 그 친구 쪽이었습니다. 한평생 성실히 일하며 대비했어도 또 한평생 자유롭게 즐기며 살아도 결국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깨달음이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문득 몇 해 전 우연히 접했던 티베트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박영식 씨는 그제야 자신이 붙잡고 놓지 않았던 걱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닥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작 오늘 누려야 할 행복을 미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 하나가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걱정은 때가 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지. 아니, 차라리 걱정하느라 오늘을 낭비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그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식 씨는 조금씩 생활 태도를 바꾸어 나갔습니다. 우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숨부터 쉬던 버릇을 고쳐보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돈 걱정, 건강 걱정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일부러라도 그런 생각을 밀어내고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입 밖으로 말해보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하루를 긍정적으로 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근교 바닷가로 짧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걱정 탓에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이었지요. 모래사장을 거닐며 그는 늦게나마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음에 미소 지었습니다. 박영식 씨의 변화는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미래의 불안 대신 그날 있었던 작은 좋은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컨대 오늘 허리가 한결 덜 아팠군. 손주가 와서 환하게 웃어주고 갔으니 고맙지? 하는 식으로 사소한 일도 감사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당연하게 넘겼던 사소한 일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에 가려보지 못했던 일상의 행복들이 하나둘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영식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인생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차라리 닥친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흘러가는 대로 맡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그는 아침 산책을 나설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자. 쓸데없는 걱정으로 오늘을 잃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박영식 씨의 노후는 어제보다 더 가볍고 평온한 오늘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정희 할머니입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칠순을 넘긴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몇 해 전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할머니의 삶은 깊은 어둠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자식들도 결혼해 멀리 떠나 있어 할머니는 하루 대부분을 홀로 지냈습니다.
밀려오는 적막감과 더불어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이 곁에 없다는 현실에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곤 했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는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왜 나만 두고 먼저 갔어? 원망 섞인 혼잣말 끝에는 어김없이 흐느낌이 뒤따랐습니다. 슬픔과 그리움뿐 아니라 마음엔 후회도 남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투정 부리지 말 걸.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을 걸.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이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뒤 세상까지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이정희 할머니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봉사 모임에 우연히 나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권 여사가 할머니를 지켜보다가 권유했습니다. 정희 씨, 집에만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봉사 한번 가봐요. 마음도 풀리고 좋아요. 처음에는 내가 남 도울 처지가 못 돼요. 라며 사양했지만 권 여사의 거듭되는 권유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독거노인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권 여사와 함께 동네의 낡은 주택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동이 불편해 혼자 누워 지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건넨 도시락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연신 고맙소, 고맙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도 누군가의 작은 온정에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정희 할머니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희 할머니는 자원봉사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홀로 틀어박혀 눈물 짓던 때와 달리 남을 돕는 일로 하루를 바쁘게 보내니 마음이 훨씬 가뿐해졌습니다. 복지관 봉사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돌봐줄 가족 없이 혼자 병마와 싸우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살갑게 챙기며 말벗이 되어 드렸습니다. 한편 자신이 아직 건강한 몸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권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엔 눈에 슬픔이 가득했는데 요새는 웃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그 말을 들은 이정희 할머니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다 권 여사님 덕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시 웃게 될 줄은 몰랐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있었구나.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한 스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할머니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스님은 공사자들에게 종종 법문을 들려주었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놓고 갈 수밖에 없지요. 결국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우리가 베푼 사랑과 정성뿐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문득 났지만 이번에는 전처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함께했던 시간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에 잠시 만나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었던가. 할머니는 눈가를 훔치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나도 남은 날들 당신 몫까지
열심히 감사하며 살게요. 그날 이후 할머니의 눈물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슬픔을 덮을 만큼 따뜻한 감사와 사랑이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예전에는 남편 없는 아침이 눈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창밖의 밝은 햇살에 먼저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도 환한 날이 찾아왔구나. 고맙다.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은 뒤 공사 모임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봉사자 명찰을 가슴에 달 때마다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실감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봉사가 없는 날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이름 모를 들꽃들을 바라봅니다. 작은 꽃 하나하나에도 눈길이 가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 겁니다. 지나가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미소 띤 얼굴로 지켜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 생각에 갇혀 이런 일상을 볼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눈앞에 펼쳐진 매 순간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하루는 봉사를 마치고 돌아와 부엌 식탁에 앉아 늦은 저녁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득 마음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 따뜻한 찻잔을 감싼 손끝의 온기, 창가 화분의 초록 잎사귀.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어우러져 할머니의 가슴에 잔잔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늦은 나이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쌓아가니 어느새 할머니의 얼굴에는 옅은 빛이 돌고 말투에는 온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이제 이정희 할머니의 노년은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시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미소 짓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은 깨달음은 분명합니다. 첫째, 노년의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홀로 서기 했을 때 비로소 외로운 노년의 그림자가 걷혔듯이 우리도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모와 자식도 결국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별개의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앞서 가보지 않은 미래를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영식 씨가 쓸데없는 걱정으로 오늘의 행복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듯이 우리 또한 오지 않은 일로 가슴 졸이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내가 감당하면 된다는 말도 있지요. 미리 당기는 근심은 백해무익일 뿐이고 막상 일이 닥치면 인간은 생각보다 잘 이겨낼 힘이 있는 법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낭비하지 말고 눈앞의 현실에 충실하며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 주어진 것들에 충실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남아있는 것들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삶에는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발밑에 있다는 옛말처럼 현재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 자체가 실은 커다란 은혜이자 행복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비로소 노년의 삶은 따뜻한 빛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지나간 일에 얽매이거나 다가올 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라.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지만 자기 마음까지 내려놓는다면 노후의 삶은 한층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새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마음가짐을 바꾸어 봅시다. 자녀에게 기대기보다는 내 삶을 스스로 세우고
쓸데없는 걱정 대신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살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남은 여정은 분명 한결 가볍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적더라도 그 시간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마음을 돌아보고 남은 생을 평온하고 의미 있게 가꾸어 가길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놓고 미래에 대한 근심을 덜어내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햇살처럼 감사와 희망의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아름답고 평온하게 꽃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지혜를 배송하는 지혜배송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번거롭더라도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